안녕하세요. 매일국어 노영주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문해력 캠프에서 원장님들께서 매일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실 수 있는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기 전에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초등학교 1, 2학년 프로그램의 학습 플로우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의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부 1, 2학년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만큼 왜 이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했는지,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좀 간단히 먼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초등 1, 2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와는 달리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읽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이 교과서 자체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보다 훨씬 더 그림과 사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글로 읽으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교과서 내용을 소리로 듣고 그리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덧붙여져서 학생들의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2023년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초등부 이 학업 성취도 평가로 인해서 1, 2학년 부모님들께서도 학생이 글을 읽고 그리고 기본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빠르게 익히기를 익히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강조하시면 학부모님들께 아주 설득력이 높은 상담을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 초등부 1, 2학년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도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초등부 1, 2학년 학습 구성 간단히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주 6회 학습을 하면 한 학기에 총 144회차, 그리고 1년 동안 288회차를 하면서 한 학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국어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은 봄, 혹은 계절에 따라 여름, 혹은 가을, 겨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교과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외부 지문을 윤문에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학습 플로우는요, 처음에 교과서 내용에서 익힐 단어를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과서 내용을 글로 읽거나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떤 글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네 번째, 야쿤이라는 귀여운 캐릭터와 대화를 하면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총 학습 소요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와는 달리 훈련이 단어 훈련, 교과서 훈련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부 1, 2학년의 학습량을 고려해서 이 좀 분량을 줄이는 데 좀 초점을 두었고요. 자, 선택을 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어휘 훈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훈련으로 들어가서 학습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내가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요. 두 번째, 이 단어에서 단어가 어떻게 맞춤법으로 구성되었는지 소리로 듣고 이 클릭, 자판 내용처럼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이 맞춤법을 맞추는 과정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아주 흐리게 위에 이제 상단에 단어가 있고 그 단어를 따라서 클릭해 보는 것으로 맞춤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봤던 단어의 뜻과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 훈련으로 넘어가면요. 먼저 읽어보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기의 지문은 교과서 내용을 연구원들이 학생의 학년과 학기에 따라서
글자 수를 잘 조율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글로 풀어두었는데요. 읽어보기에서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능 혹은 학생이 직접 읽을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듣는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요, 학생이 글을 소리로 들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소리로 들어보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교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한글에 익숙하다면 소리로 듣기가 아닌 직접 읽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직접 읽기를 선택하면 이 학생들이 어떤 범위에서 단어를 혹은 어조를 끊어서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기초 문해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이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주제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면서 전체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고 이 아콘과 대화를 하러 갑니다. 아콘과 대화하기로 가서 보면은요, 아콘이 질문을 던지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교과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교과 내용을 마치 머릿속에 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테이프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기 전이라서요, 제가 전체 부분을 다 오픈드리지는 못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학습 결과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자, 초등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요. 이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은요. 하루에 2과목 그리고 주 3회 기준으로 학습을 했을 때 한 학기에 총 72회차 그리고 1년에 144회차를 학습을 해서 한 학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습 과목은 하루에 2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국어 사회 혹은 국어 과학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을 이 글로 풀어서 정리한 내용이 주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수적으로 연계 내용 혹은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써서 더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한 회차 기준으로 학습 플로우는 단어 훈련, 교과서 훈련, 실전 훈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초등부 1, 2학년과 마찬가지로 한 회 학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은 이제 하루에 2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하루에 2과목이 게시판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2과목에서 단어 훈련, 교과서 훈련, 실전 훈련 이렇게 3가지를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어 훈련에서는 오늘 어떤 단어를 공부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몰라요를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이 단어를 끝까지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쭉 보고 난 다음에는 단어의 뜻을 골라보고 그리고 해당 단어의 빈칸에, 예문의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넣어보면서 활용법도 익히고 그리고 이 단어 카드 게임처럼 이 아주 재미있는 형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어를 기억하고 그리고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앞서 초등부 1, 2학년과 마찬가지로 소리로 듣기 기능 그리고 이 눈으로 읽기 기능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리로 듣기 기능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학생이 교과서 내용을 소리로 천천히 들어보면서 곱씹을 수 있도록 이런 의도로 기획이 되었고요. 눈으로 읽기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이 학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끊어 읽기 단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서 넘어가서 읽으면서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글을 읽고 나면 OX 퀴즈를 통해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사실 확인 문제를 풀고, 그리고 아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내가 읽은 내용을 지금 잘 정리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콘과 대화를 하면서 아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단순히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노트 필기 형태로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노트 필기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트 필기 내용을 정리를 하고 지문과 다시 비교를 해보고 나면 교과서 훈련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실전 훈련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읽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위에 있는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면서 이 교과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문제에서는 이 내용들을 정말 실제 시험장에서 푸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해당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과목에 3개의 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면 위쪽에 별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학습 목표는 위에 있는 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금별, 띠두른 황금별로 채워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국어 과목은 황금별이 되어 있는데 사회 과목은 하나만 황금별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학생이 학습 시간이 좀 남는다 이럴 때에는 저 2개의 내용만 더 복습을 해서 황금별로 채우도록 이 학생을 지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부 커리큘럼과 학습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원장님들께서 학원의 사정과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하시도록 주 3회 60분, 그리고 주 5회 90, 주 3회 90분, 주 5회 60분, 주 5회 90분 이렇게 총 4가지 구성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 3회 60분, 주 5회 60분 커리큘럼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3회 60분 커리큘럼의 경우에는요. 20분은 매일 국어, 30분은 독도의 책 읽기 탐험, 그리고 10분은 독도의 글쓰기 탐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60분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매일 국어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교과 어휘, 이제 학습 도구어라고 하죠. 학습 도구어를 익히고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독도 책 읽기 탐험에서는요. 1, 2학년과 그 다음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습 목표가 조금 다른데요. 1, 2학년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이 책들로 저희가 리스트를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 3회로 수업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 총 24회차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24회차에 맞게 책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탐험,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요. 학생들이 인문학과 점점 친해질 수 있도록 인문학에 대한 첫 만남을 인상 좋게 할 수 있는 책들로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글쓰기 탐험의 경우에도 1, 2학년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의 학습 목표가 좀 다른데요. 1, 2학년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쓰고 문장을 잘 수식해서 풍성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 학생이 고사성어를 익힌다든지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혹은 설명문, 논설문, 패러디까지 학년대에 따라서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5회 60분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주 5회 60분으로 수업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요. 이때는 24회차가 아니라 총 40회차가 된다는 게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책 리스트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게 조금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이때 60분 수업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결과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 60분 수업을 구성을 하실 때에는 원장님들께서 관리하실 때 똑프를 좀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 똑풀은 학생들이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내가 학습했다는 결과를 남길 수 있고, 원장님들께서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인증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60분 수업 구성에 더 시간이 플러스 알파 되거나 오버 되거나 이러는 부분이 없어서 이 똑풀로 이용을 관리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똑플로 이용을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까요? 학생이 이 인증을 할 때, 학습 인증을 할 때에는요, 매일국어의 경우에는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매일국어 교과서 훈련 마지막 부분에 주제 찾기 문항이 한 문제 딸려 있습니다. 그 주제찾기 문항의 정답 해설 부분이 바로 이 학생이 올려줘야 하는 이 인증, 요약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책 읽기 탐험을 인증하는 방법은요. 학생이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혹은 이 읽은 책에 대한 내용도 요약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오늘 읽은 책의 제목, 그리고 누가 등장했는지 정도의 사실관계만 적어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글쓰기 탐험에서 이제 인증을 할 내용은요. 온라인에서 다 글쓰기 훈련을 마무리 짓고 나면 최종적으로 학생이 완성한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을 복사해서 인증하기 부분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학습이 완료가 되고 나면 어머님께서 받으시는 결과물은요. 첫째, 오늘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둘째, 내가 오늘은 이 책을 읽었어요. 셋째, 오늘은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까지 학부모님께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하루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학생이 교과서, 독서, 그다음 글쓰기까지 했다는 인증을 학부모님께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90분 수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분 수업의 경우에는요, 앞쪽 60분은 이 처음 60분 커리큘럼과 동일합니다. 20분은 매일국어 온라인, 그리고 30분은 책 읽기 탐험, 10분은 글쓰기 탐험, 그리고 이 남아있는 30분은 이 워크북으로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매일국어에서는요, 이 나머지 30분 동안 학생들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워크북을 위해서 겨울방학 특강용 주차별 테마 워크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료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기존에 이제 매일국어에도 워크북이 있고요. 독도에도 책 읽기 탐험, 글쓰기 탐험에 모두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사실 일반 수업과 차별성을 가지기도 어려우시고 또 원장님들께서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시기도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주3회 90분 수업인 경우에는 24회차로 그리고 주 5회 90분인 경우에는 40회차로 저희가 아예 편집된 자료로 워크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주차별 워크북에는요, 테마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테마는 1주차에는 이제 학습 도구어를 익히고, 그리고 2주차에는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내용, 3주차에는 글쓰기 훈련을 해서 나만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4주차에는 독서 논술과 친해지기라는 목표로 책 읽기나 글쓰기 중 학생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워크북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별 학습 목표에 따라서 1주차에는 어휘 워크북, 2주차에는 책 읽기 워크북,
3주차에는 글쓰기 워크북, 4주차에는 책 읽기 글쓰기 워크북이 제공이 되고요. 이 4주차, 8주차에는요. 내가 지금까지 특강을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음 달의 목표는 무엇인지 학생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자, 워크북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매일국어 워크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 도구어를 이렇게 보고 따라 쓸 수 있도록 하는 워크북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책 읽기 탐험은 책을 읽고 나서 학생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워크북이 들어가고, 글쓰기 탐험은 나만의 글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원장님께서는 학생이 오늘 회차 분량의 워크북을 다 작성하고 나면은요, 책 읽기 탐험이나 글쓰기 탐험 모두 다 정답이 뒤쪽에 있으니까 단어를 잘 썼는지, 예쁘게 썼는지, 책 읽기 탐험 정답대로 잘 넣었는지, 글쓰기 탐험 정답과 유사하게 내용이 들어갔는지만 확인해서 이 채점 형식으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구성하고 열심히 준비한 겨울방학 특강. 원장님께서는 사실 이 겨울방학 특강을 왜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학습적인 차원에서는 겨울방학이 아이들에게 학습 습관을 형성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60일의 기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60일의 기적이란 뭐냐면요. 하나의 습관, 하나의 루틴을 60일 동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된다라는 이런 얘긴데요. 이 60일, 바로 이 겨울방학 특강의 딱 기간이죠. 이 겨울방학 기간 특강 중에 학생이 교과서를 읽고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게 습관으로 정착이 된다면, 사실 그 이후의 학습은 학생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이 겨울방학 특강이 좋은지 설명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학부모 상담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 겨울방학 문해력 캠프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교과서 내용이 이거 누누이 매일국어에서도 반복한 거죠. 그림과 사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그림과 사진 분량을 글로 풀어 읽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도구어, 그러니까 단어, 어휘를 익히고, 그리고 교과 내용을 익히고, 문해력을 기르고 공부 방법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특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그냥 학습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쭉 이어서 학습했을 때의 학습 효과와, 그 다음 학기 중에 다른 활동과 이제 복잡하게 연결하면서 했을 때의 학습 효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 겨울방학 문해력 캠프를 꼭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 교과서를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학생들이 글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과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23년부터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이 학생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겨울방학 때 이런 내용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요, 겨울방학 동안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좀 뭔가 이 특강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초등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집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원에 가서 뭔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습니다.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시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이 이 학습 특강을 통해서 이 방학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겨울방학 특강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부 연령대에 맞게 책, 그 다음 테마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의 그 발달 수준에 맞게 이렇게
책 읽기, 글쓰기, 교과서, 탐험을 세트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겨울방학 특강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UI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좀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주가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 친구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고요. 학습 습관 형성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정립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꼭 이 겨울방학 특강이냐? 그냥 수학을 해도 되고 영어를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꼭 초등부 문해력 특강이어야 하는 이유는 학부모의 니즈가 이쪽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때에 원장님들께서도 이 니즈를 반영한 특강을 개설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문해력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년 전부터 문해력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문해력이 학습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 약간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특강. 두 번째, 이 초등 문해력이 평생 성적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요,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교과서 활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과서를 읽어서 문해력을 기른다. 교과서 읽기가 또 최근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어준다. 두 번째,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는요, 초등부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어머님들의 관심사이자 숙제예요. 그래서 초등 공부, 독서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내라.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인데요. 그만큼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로 공부를 마무리하자. 세 번째, 원장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를 테마로 혹은 세 가지의 특장점으로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방학 특강에서는요, 아이들의 문해력을 길러줘요. 둘째, 교과서를 읽어줍니다. 셋째, 독서와 글쓰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굉장히 충분히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8주가 지나고 나면 어머님들은 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60분 커리큘럼에서는요, 매일 국어 학습 보고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습 보고서를 2달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토플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요, 8주간 아이가 뭘 학습을 할지에 대한 학습 계획서와 학습을 제대로 완료했는지에 대한 결과지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의 인증 리스트는 다 학부모님들께 남아있을 테니까 온라인의 결과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 온라인 인증 화면까지 이렇게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90분 커리큘럼에서는요, 매일 국어 월간 학습 보고서, 이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달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 8주 테마별 워크북 모음집, 원장님께서 이걸 스프링 제본을 하셨다면 스프링 자료 혹은 파일로 작성하셨다면은 이제 이 파일철에 담긴 자료, 책자로 제본을 하셨다면은 책자 자료로 아이들의 포트폴리오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겨울방학 2달간 이 교과서 읽기, 독서, 글쓰기, 문해력, 어휘력을 학습한 내역이 담긴 책 한 권을 완성했다라는 것만큼 만족도가 높은 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일 국어 그리고 독도를 이용해서 겨울방학 문해력 특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겨울방학 문해력 특강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문해력 특강 매일 국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그 외에 문해력 특강 독도 관리 방법,
또 이제 똑풀 관리 방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